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정말 고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백년화평 광고만 들으면 오늘 냉동실에 있는 백년화평 한 봉지만 딱 꺼내 먹어야지 생각합니다. 회사 냉동실에 제가 한 2개 남겨뒀거든요. 저는 오늘 하나 꺼내 먹겠습니다. 이 광고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정도는 다이어트 해도 좀 이렇게 힐링하는 그 모먼트로 삼아봐도 되겠죠. 네, 괜히 다이어트 얘기 꺼내가지고 또 배가 더 고파지나요?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다이어트 왜 하세요, 근데? 다이어트 살이 많이 쪘어요. 아, 제가 이제 그래요? 얼굴은 이제 전혀 이제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나이가 들면 얼굴 살은 빠지는데 몸이 비대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네, 현실입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우리 박종훈 팀장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저는 사실 유동원 본부장님 생각이 많이 났는데 네. 과거부터 이제 오랜 기간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면서 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오셨잖아요. 그죠? 최근 어떻게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신재생 에너지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자를 해야 되죠. 업종을. 네.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엄청나게 수익률을 많이 가져다 주는 업종이긴 한데 잘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트레이딩을 해야 네. 된다. 그래서 제가 운영한 지 지금 벌써 거의 한 5년째 돼 가는데 네. 가장 수익률을 많이 가져줬던 해가 2021년. 음. 트럼프가 마지막 해. 네. 네, 트럼프 마지막 해에 아니다. 2020년이구나. 네. 그때 뭐 거의 수익률 엄청나게 가져다 줬어요. 그때 이제 제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한 20% 이상을 들고 가고 있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엄청 수익을 나셨고 작년 제 기억으로는 작년 6월 달에 완전히 털었어요. 예. 그랬다가 최근에는 예, 한 달 전에 또 한 10% 이상 실었죠. 최근에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그 운영하고 계시는 그 상품에 엄청난 자금이 모이고 있다고 어떻게 슬쩍 한번 예, 이런 것도 민망해지잖아요. 예. 네, 아무튼 뭐 그 자금 규모야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예, 제가 거의 한 4년 반 걸려서 1,000억 만들었는데, 네. 예, 어저께 1,500억. 어우, 축하드립니다. 예, 네. 예, 그렇게 잘 뭐, 열심히 운영하시니까. 2달 만에 500억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미중 씨가 뜨거워지고 또 뜨거워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제목에도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도 아직 고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나스닥 어저께 사상 최고치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더 투자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네. 과연 그렇다면 지금 고점이 아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과연 AI 사이클에 있어서의 집중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는지 오늘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증시 추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네. 증시가 고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요. 다시 또 AI 사이클의 재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작년 10월부터 상승을 할 때 있어서 네. 뭐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그니피선트 7 AI 관련주들이 정말 상승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서 특히 올해 뭐 작년 한 10월부터는 중소형주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것처럼 했었잖아요. 네. 예, 근데 또 다시 특히 지난주 한 주만 놓고 보면요, 정말 흐름이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과 나스닥 100만 올랐어요. 예, 다른 것들은 다 빠지거나 아니면 오르지 못하는 모습. 이게 다우가 먼저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S&P 500 경신하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최고치 경신하면서 약간 또 이렇게 추가 또 무게 추가 나스닥 쪽으로 옮겨갔어요. 네, 다시 지금 옮겨가고 있고요. 네. 3년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게 확연하게 나오죠. 보시면은 가장 수익률이 좋은 쪽이 37.7%인 나스닥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연장선이다. 네. 즉 AI와 연결되어 있는 나스닥 100 기업이 주도주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장주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걸 또 한국 시장이랑 연결시키면 반도체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전히 이 사이클 안에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아까 첫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제 시장이 고점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 이제 이게 이제 여신의 흐름이에요.
여신이라고 하면 이제 대출 플러스 알파. 네. 그래서 미국의 은행권이 이제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요때가 바닥이었잖아요. 그리고 쭉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었죠. 네. 예, 요 구간에 엄청나게 시장이 올라갑니다. 어. 그리고 과거에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때도.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급격하게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요. 이게 만약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뭐 걱정하지만 이게 이제 올라가는 추세선에 있는 거잖아요. 룸이 남아 있다. 예, 그래서 얼마나 더 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연체율 데이터가 나오면서 막 또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30일 연체율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이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요. 그게 뭐였냐면 신용카드랑 그다음에 오토론, 네. 자동차 관련된 그 연체율이 30일짜리, 그러니까 30일 연체 이상, 그러니까 한 달 카드 값을 안 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전체 여신의 7%에서 9%까지 급등을 했다. 예, 그러면서 다들 막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같이 분석을 금융주나 신용카드 회사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런 숫자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연체율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복잡해 보이시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전체 연체율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총 여신에 대한 연체율. 지금 현재 얼마냐면 1.44%입니다. 이게 1사분기 말 숫자예요. 낮은 거죠, 엄청. 엄청 낮은 거죠. 과거에 이렇게 회색 선들이 그려졌을 때, 그죠? 네. 요게 이제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들어가기 전의 숫자들을 보시면은 대충 어떻게 되냐면 2001년도가 2.5%였고요. 2008년도 전에 시작하기 시작이에요. 한 7년 정도 되죠. 2.9%였고요. 그다음에 90년대에는 자그마치 5%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어떤 뭐 센 경기 침체를 얘기할 텐데 지금 1.44%란 말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맞지만 이걸 이제 잘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체율을 은행이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 연체율 1.44%를 가지고는 경기 침체와 연결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얼마나 한 적어도 2년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대율 차트는 뭐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금리 인하를 많이 안 할 거 아니냐? 이게 안 좋은 뉴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시장이 다 원하는데 네. 또 막상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그 이제 밑바탕이 되는 근거들이 네. 뭔가 숫자가 꺾인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경기가 또 맞아요. 침체된다라고 또 해석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래서 제가 작년 말 올해 연초부터 계속 얘기해 드렸던 게 시장이 뭐 1.5%, 1.75%의 금리 인하를 바라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미국의 펀더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 가계와 기업을 들여다봤었을 때 물론 정부는 다른 얘기고요. 그러니까 민간 쪽이 네.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내려주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내려주더라도 3번. 예, 정말 많이 내려주더라도 네. 혹시나 3번 내려주면 또다시 어떤 지금 현재 사이클상 멜탑이라고 얘기해서 98년에서 2000년에 나타났던 어떤 경기가 엄청나게 화랑이 되면서 엄청난 급등장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급등장이 나오면 꼭 따라오는 게 급락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급등 급락이 일어나게 되면 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막 올라갈 때 못 사고,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샀다가 이제 급락을 얻어맞고 이러면은 이제 정말 힘든데 저희가 그런 모습이 안 나오려면 아주 천천히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치는 이 모든 하우스들이 뭐 어떤 데는 0이고요. 정말 많이 내린다라고 하는 데가 100bp입니다. 딱 한 대 시티그룹만 있고요. 뭐 시티그룹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거의 대부분 0.25에서 0.5죠. 예, 정말 많이 내려주는 게 100bp 요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이제 역사를 되돌아갔었을 때 우리가 이제 실질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10년 국채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가 이제 실질금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때 98년 10월 달이 이게 이제 닷컴 버블이 시작됐던 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거품을 일으켰는데 실질금리가 여기 보시면 1.9%죠. 네. 예, 1.9%까지 떨어뜨려 버리니까 확 이제 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3.5%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너무 높았기 때문에 어떤 급락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지금 2.1이에요. 자, 금리 한 번 내려주면, 네. 예,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금리를 2.1%에서 한 번 내려주면은 그러니까 1.9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내려줘도 사실 펀더멘탈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거품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과거에 이 부채 비율이 더 낮았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더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두 번, 그러니까 심지어 세 번까지 내려주면은 제가 볼 때는 멜탑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줄 필요가 없다. 네. 계속 얘기하지만 민간은 그렇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3.5%로 빨리 떨어뜨렸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재정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는 금리를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게 이 닷컴 버블 전의 모습인데요. 네.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세 번 내려주니까 계속 상승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올렸다가 이때가 이제 98년입니다. 빠르게 세 번 내려주니까 급등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5.25에서 5.5% 정도 되는 숫자에서는 어떤 급등장이나 뭐 급락장이 전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네. 꾸준히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고요. 요렇게까지 떨어뜨려 버리면 4.75까지 확 떨어뜨려 버리면, 근데 그게 계산해 보시면 지금 5.5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 번 떨어뜨리면 네. 4.7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번 떨어뜨리는 게 오히려 시그널이 장이 더 세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걸 잘 보면서 판단하자. 물론 금리와 상대적인 가치를 분석해야 되는 거고, 네. 또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경기가 어느 정도의 성장률이 나올지도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희가 계산했었을 때는 어쨌든 지금 현재 금리에서 한 세 차례 정도 내려주는 그 수준에 있을 때는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주기가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5.5잖아요. 네. 그죠? 여기서 얼마나 떨어뜨리냐는데, 이걸 빠르게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천천히 떨어뜨릴 때 보시면 아까 그 나왔던 그 차트들처럼 굉장히 시장이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하나 더 이제 뭐 보여드리면 네. 요 구간에 얼마나 시장이 상승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S&P 500에 예. 자, 이게 95년 이때가 가장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던 때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세 차례 천천히 떨어뜨려주는 구간. 그러다가 한번 올렸다가 또 다시 세 차례 떨어뜨려주는 구간. 네. 그러고 나서 쭉 보면 이게 보시면은 이제 한번 상승하기 시작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50% 상승은 굉장히 쉬운 거죠. 예, 2년에 거쳐서. 네. 예, 그래서 이 기간에 200%나 올랐었고 똑같은 기간에 나스닥이 533%나 올랐다. 예, 그래서 이게 재현이 될까 이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속해서 펀더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 이 정도 금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네. 물론 여기다 대놓고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죠. 예, 다른 얘기입니다. 네. 예, 그렇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는 거고 천천히 내려주는 그런 시기라면 저희는 뭐 펀더멘탈 쪽으로 큰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차트는 여러 번 보여드렸죠. 전에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금리를 한번 내리고 나서 그 이후에 2년 동안에 경기 침체가 안 올 경우에는 S&P 500이 50% 오르는 거고 경기 침체가 오면 30% 빠지는 거고. 근데 아까 처음부터 얘기해 드렸지만 경기 침체 올 확률이 굉장히 낮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처음으로 내려주는 시기가 올해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 11월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에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가정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증시가 40% 50%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또 펀더멘탈을 들여다보고 그렇죠. 그게 맞는 숫자냐 아니냐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펀더멘탈적으로 들여다볼 만한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기업들이 얼마나 실적을 잘 내는지가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은 계속 그 EPS의 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또 방증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어떤 부분을 가장 또 보실지.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우선 하나는 그 이익 증가율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증시가 상승하려면 이익이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데이터가 좀 많은데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된 이번 분기입니다. 이제 96%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익이 얼마나 늘었냐면 6%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6% 정도 이익이 는다라는 것은 증시가 6% 정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요 정도 충분히 얼마든지. 그러니까 요 정도라 생각하시면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연간 단위로 봤었을 때 11.4%, 현재 상승한 예, 네. 25년은 14.2%. 그러니까 이익이 이렇게 예측치. 늘어나는 게 맞다면 네. 예, 연간 단위로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지수가. 예, 그래서 물론 이게 꺾여버리면 다른 얘기입니다. 예,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걱정스럽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익 부분이 계속해서 괜찮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ROE라는 게 있잖아요. ROE. 예, ROE라는 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나스닥 100의 ROE가 32%입니다. 예, 나스닥이 27%예요. 밑에 보면은 이제 S&P 500이 있는데 S&P 500은 보시면 24%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년 북발류가 자기 자본이 네.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다 이제 배당을 빼버리면 늘어나는 폭이 줄어들지만, 네. 근데 배당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수익이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도의 ROE가 있다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ROE가 꺾이겠죠. 그래서 적정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지만 네. 경기가 계속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일 경우에 ROE가 안 꺾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배당을 막 해주니까. 네. 미국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전체 이익의 97%를 주주 환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ROE가 계속 유지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그럼 매년 20% 이상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 두 가지. 이익 증가율이 어떻게 되느냐, ROE가 유지되느냐.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인다. 계속해서 이익이 늘고 있고 계속해서 ROE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좋게 봐야 된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네. 금리를 천천히 내려줄 경우에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경기가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네. 골디락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골디락스가 생각보다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일 것 같다. 요 정도. 자, 그러면 이익은 계속해서 지금 속도보다 좀 더 높아지는 환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ROE가 여전히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연간 단위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구간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럼 언제 꺾이느냐? 결국 경기 침체가 오기 얼마 전에 꺾일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또 언제 경기 침체가 올 건지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저희가 이제 매주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혹시 환율이 네. 달러 강세가 지금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이제 약간의 뭔가 어쨌든 수출하는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전체 이제 이익의 성장률이나 매출의 성장률은 보이지만 환율 때문에 조금 꺾이는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예,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환율 차트인데요. 네. 달러 지수를 보시면은 요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어쨌든 여기 2022년을 보시면은 환율이 이렇게 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안 좋았죠. 예. 달러가 95이던 게 115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구간에는 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모습이지만 보시면은 이제 2023년에 들어와서는 보시면 거의 뭐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서 그냥 옆으로 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사실 실적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화할 때는 엄청나게 안 좋지만 달러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은 아니면 환율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해지면은 여러 가지 해칭 수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얼마든지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질문은 이런 거죠. 달러가 지금 현재 104, 뭐 105 미친데요.
그렇죠. 지금 이게 요 회색색 선이 전망치예요. 그래서 106으로 올라갈 거다. 자, 요렇게 됐었을 때는 사실 뭐 약간 이제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좀 불안하죠. 신흥국 시장. 왜냐면 달러가 강세로 갈 경우에 계속해서 약세의 어떤 그 흐름이 나올 수가 네.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지금 이 컨센서스 예측치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만약 금리를 천천히 2번 내지 3번 내려주는 시나리오로 간다. 그러면 요 환율도 천천히 요 박스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5에서 100 사이. 요 정도의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뭐 5%의 밴드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기업이 대응 가능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실적이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네. 시장에 대응을 할 때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S&P 500 보면서 나스닥은 같은 기간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것을 차트로 보고 나니까 그럼 지금부터도 지금까지 잘 올랐던 나스닥이나 뭐 AI 관련된 빅테크 네. 종목들로 우리는 집중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네.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이 테이블은 정말 수십 번도 더 보여드렸던 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대형 기술주의 비중이 60%가 넘어요. 예, 그래서 60% 넘게 대형 기술주나 뭐 아니면 뭐 그냥 전체적인 IT, 예, 그래서 AI 관련된 뭐 반도체 포함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등등등 다 해서 6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전기차 부품, 바이오,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5%이던 거를 이렇게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장주 비중이 80이던 걸 85까지 땡겼어요. 그래서 다들 많은 분들은 요걸 줄이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치 저희는 쪽으로. 반대로 갑니다. 성장주에 집중을 예. 계속해야 된다. 계속한다. 심지어 더 높이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설명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예. 자,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지금 31%의 그 전체 시가총액의 비중이다. 자, 이걸 보니까 과거에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게 고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한테. 이 차트 최근에 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투자하시면은 제가 볼 땐 필패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익.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엔비디아를 포함한 IT의 이익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네. 이게 2004년부터 여기까지가 연두색 차트가 테크입니다. 테크 기업들. 예. 뭐 보이시죠? 다른 거는 안 올라. 네. 예. 이것만 그냥 뭐 12배? 독주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부분이나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은 지금 이 빨간색 선이 보시면은 이제 세미컨덕터 레이쇼라고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보시면은 PER은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라고 하긴 그렇고 뭐, 또 고평가는 아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요걸 보여주면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이 세미컨덕터 반도체 롱이 네. 6% 넘었다. 네. 근데 왜 6%가 고점인지 난 모르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기준은 누가 삼는 거죠? 6%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점이라는 걸? 그러니까 헤지펀드의 웨이팅 자체가 네. 롱이라는 비중이 네, 네. 그래서 많이 들어갔다라는 네. 얘기인데 사실 뭐 오버베이 6% 해봤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거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자꾸 요런 것만 보면서 비교를 하다가는 자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보고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 봐야죠. 이익을. 결국에는 이익이 계속해서 예. 올라가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엔비디아에 있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현재의 가격 대비해서 적절한 매력도를 구해봤었을 때 글쎄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100%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숫자가 126%라고 네. 써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네, 저 정도로 올라가느냐, 네. 뭐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산했을 때는 어떠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ROE 예측치가 58%가 아니라 네. 48% 정도 된다라고 계산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영업 마진율이 70%인데 그게 어떻게 더 올라가냐, 더 빠지지. 그러면서 이거 끝났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ROE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의 ROE가 아니라 지금 ROE보다 한참 떨어진다고 칩시다. 네. 예. 그래도 얼마가 나오냐면요. 1,300불이 나와요. 예, 지금 1,064불.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해서 최소 20% 정도는 더 올라줘야지 저는 뭐 괜찮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포지션이 엔비디아 맞아요. 그렇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사실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데 네. 엔비디아는 뭐 2.6조 달러인데 약간 뭐 삼성전자 예,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나 들고 있다 얘기해서 네, 뭐 네. 이렇게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아닐 것 네,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제 팔고 싶냐면은 그래도 1,300불은 봐야지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엔비디아에만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제부터는. 네. 예. 드러큰 밀러가 어쨌든 자기가 30% 들고 있다가 네. 70%를 팔았고 그쵸. 그러면 지금 이제 10% 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한 종목에 10% 들고 있는 것도 꽤 높은 많이 비중이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30%고 네. 가장 적게 들고 있는 게 10%고 아. 요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이제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종목인데 네. 어쨌든 간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반도체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쭉 뽑아봤었을 때 저희가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저희가 많이 들여다보는 종목들로 얘기를 하자면 네. 근데 1등이 SK 하이닉스고요. 9등이 한미 반도체예요. 그리고 나머지 8개가 이제 TSMC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잘 분산 투자를 하자. 근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한국 투자를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를 안 사는 거지. 저희가 뭐 한국 비중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네. 지금 또 때마침 요 앞에 네. 한미반도체가 떡하니 써 있어서 저희 뭐 물론 이제 아. 광고긴 하지만 이 종목을 해당 종목을 상승과 하라 뭐 이거 보장하지도 않고 이거 사라 이런 말씀은 네. 아니라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IT 빅테크 종목들 위주의 상승이 지금까지 쭉 지속됐는데 네. 앞으로도 그들 종목의 매력은 계속해서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그것은 실적으로 우리가 숫자로 확인해 볼 수 그쵸.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이에요. 왜 엔비디아 주가가 갑자기 10%씩 막 튀일까요? 실적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어떠한 거를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그 실적을 보고 확인하면서 계속 가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국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민주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적이 잡히면 돼요. 네. 그러면 들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HBM이 팔린다, 실적에 반영이 된다, 그럼 당연히 주가 올라가겠죠. 근데 안 됐다, 그럼 주가 아직 못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실적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는 종목 중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라 팔아라 이게 아닙니다. 네.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장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종목 5개로 뽑자면 지난 6개월 동안에 네. 다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아. 그러니까 AI 관련 하드웨어 쪽입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칩이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는 데이터 센터고 델도 마찬가지 데이터 센터고 셀레스티카도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쪽이고 버티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종목들을 보고 계시면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라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요런 종목들이 뭘 하는지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면 그렇죠. 진짜 재미있는 거는요. 주가를 보시면은 예, 봐요. 엔비디아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부터 200% 이 얘기했잖아요. 네.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게 언제죠? 작년 7월.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얼마나 올랐냐면 134%. 네. 그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134%면 아까 다음 종목들 볼까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대단했죠. 173%. 네. 그죠? 근데 이제 계속 갑니다. 델은 네. 206%. 또 갈게요. 자, 아까 셀레스티카라는 네. 종목 CLS는 네. 247%.
예, 그리고 마지막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은 벌티브라는 종목은 317%.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제 지금 사면은 그동안의 그러니까. 수익이 200~300%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되돌아갈게요. 네.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제 이런 분들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요게 보면 이제 134%인데 옛날에 비교해 보면은 이제 더 많이 올랐다. 엄청나죠. 야, 좋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바닥 대비해서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이 비교를 하면서 엔비디아를 팔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차트를 또 갖고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차트 쭉쭉 긋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98년에 닷컴버블 일어났었을 때, 그래서 닷컴버블 일어났을 때의 10월 말부터 네. 시작해서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네. 고점 찍을 때까지 엔비디아가 아 죄송합니다. 그때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네. 종목 그죠? 시스코랑 요새 예. 많이 비교. 둘을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시스코 시스템즈가 얼마나 올라갔는데 네. 엔비디아가 지금 바닥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다. 그 비교가 근데 맞는 비교예요? 그렇게 하면은 꼭지인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이제 98년으로 비교한 거잖아요. 근데 98년이 그때가 왜 고 2년만 봐야 되냐, 1년 반만 봐야 되냐 또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96년을 갖고 와요. 96년부터 지금까지 올라간 걸로 계산했었을 때 또 꼭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2년. 네. 95년. 네, 네. 95년 2월부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예? 95년 2월부터 계산하면 40배 올랐어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올랐냐면 이제 겨우 1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300%더 올라야 되나? 이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예. 그냥 밸류에이션 보자. 네. 예. 이익 증가율이 얼마냐? 예. 올해 이익 증가율이 100%다. 그래서 PER이 30배다. 내년도에 이익 증가율이 25%다. 네. 예. 그럼 PER이 뭐 20배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지금 당장 오늘의 그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이제 향후에 얼마나 벌 건지, 지금 수준에서 얼마나 벌 건지가 과연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정말 소중하게 번 돈을 어디에 네. 투자를 한다고 치면 네. 자, S&P 500이 아까 이익 증가율이 얼마였죠? 이익 예, 뭐 11% 정도. 네, 네. 그죠? 11% 늘어나는데 올해 엔비디아의 이익 증가율이 얼마였죠? 예, 100%. 100.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10배잖아요. 근데 PR의 차이는 지금 S&P 500이 20배. 그리고 엔비디아는 30배. 네. 그러니까 5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패그를 얘기할 때는 이익 증가율을 PER을 이익 증가율로 나누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올해 그럼 하지 말자. 내년으로 하자. 그럼 내년으로 얘기했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 증가율이 S&P 500이 15%라고 칩시다. 네. 그리고 그거의 2배가 엔비디아라고 칩시다. 그죠? 근데 지금 PER의 차이는 뭐 30배와 뭐 20배라고 칩시다. 그럼 나누기를 했었을 때 또 사다는 거죠. 예. 왜냐면 이익 증가율이 2배니까. 네. 그죠? 예. 나누기 2 하는 거하고 나누기 1 하는 거하고의 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이렇게 200% 올랐던 300% 올랐던 종목을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여돈이 사고 싶어진다. 이거 여러분 이거 워닝 사인이 될까요? 근데 이제 우리 오늘 본부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던 그 논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종목별로 엔비디아,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걸 떠나서 정말 숫자로 딱 보면서 그 논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여러분께 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 지금 하나만 더 할게요. 네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뭐 주가 뭐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AI예요, AI. AI가 AI가 얼마나 왔느냐. 네. 예. 저희가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보니까 아틸라스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네. 예. AI에 대한 공포심을 좀 자극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공포심을 본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이제 AI가 앞으로 미래에 50년 뒤, 100년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면 네.
정말 다른 세상이 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와 공부와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살려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다들 인간지푸라면서 저 살 때 판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 안 할 거예요.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미장은 메모리얼데이로 휴장했지만 국장은 이어지죠. 과연 오늘 국장은 어제만큼의 에너지가 있을지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